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제13장 소매업과 도매업입니다. 소매업과 도매업의 주요 형태와 역할, 마케팅 의사결정에 대해 학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매상은 구매 과정의 최종 단계로 그 규모와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또 냉혹하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소비자들을 항상 유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시카고에 있는 매그니 퍼센트 마일이라는 상점은 매우 밝고 매력적인 인테리어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초대형 디지털화된 매장으로 디지털화된 쇼룸에서 소비자들이 전자기기와 서비스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치 웹사이트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매업의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강력한 포지션을 구축한 것이기에 마케팅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매상은 오프라인만 존재할까요? 네,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소매업에 포함되며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의 무려 41%는 쇼핑은 상점에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일명 쇼루밍을 한다고 포레스터 보고서에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매상은 최종 소비자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재판매 또는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며 소매상과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표적을 설정하고 차별화와 포지셔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업에 참여하시기 전에 소매상과 도매상의 예시와 어떤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는 리테일링과 홀셀링, 소매업과 도매업은 우리 학생들이 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도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언젠가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라는 이름의 사람인데요. 한동안 세금 납세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학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 말고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세계적인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 혹은 가난한 사람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써놨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 좀 할 텐데요. 사실 아마존닷컴을 만든 제프 베조스도 바로 이 직업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예. 지금쯤 여러분 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교과서에는 없지만 사실 장사입니다. 장사. 그러면 장사가 왜 어떤 이유로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수업에 오기 전에 한번 생각을 좀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 제가 답을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사실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 체인도 처음에는 작은 소매업에서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대기업으로 크게 성장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소매업도 말이죠. experience economy, 경험 경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소매점에 와서도 소비자들의 경험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T&T도 미국의 매장을 열 때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만져보고 그 공간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사실 그거는 한 20년 전에 나이키가 뉴욕에 대형 전시관이라 할까요? 체험관을 만든 것이 시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소매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변신이 불가피합니다. The change is the only constant.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이것은 소매점과 도매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매점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쿠팡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존.com 같이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쇼핑 쪽으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룰을 고집한 사람들은 지금 아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미국과 일본의 백화점들은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근데 유난히 한국의 백화점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백화점 시스템이 원래는 일본에서 우리가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종로의 신신백화점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백화점은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가? 아직도 그래도 버티고 있는가?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도 오늘 수업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던 소매던 항상 마케팅 전략은 segmentation, targeting, differentiation and positioning 이 네 가지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차별화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마케팅에서 이 리테일링과 홀세일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그 AT&T 그 미국 시카고 Magnificent Miles라는 쇼핑센터에 있는 AT&T 매장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7시 반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장 내 소매 경험의 디지털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과서에 나온 AT&T의 사례는 디지털과 온라인 기술을 매장 환경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애플 스토어와 유사합니다. 이곳에 방문한 고객은 마치 웹사이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기기와 서비스에 그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슷한 사례로 저는 최근에 광교 엘리웨이에 오픈한 아모레 스토어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체험형 플랫폼 매장으로 곳곳에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있었고 태블릿 PC와 더불어 제품을 테스트해 보면서 소매 경험의 디지털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이곳에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